네, 안녕하세요. 제가 뭐 꼬박 48시간? 꼬박 48시간 좀 들어 누워 있었습니다. 이런저런 생각도 하고 뭐 그랬습니다. 공부도 하고 이제 서서히 뭐 새로운 준비도 좀 해야 될 것도 있고 그래서 이제 이걸 했는데요. 청태엽 팡이죠. 청태엽 팡하고 니콜라스 박사죠. 이 여인 덕에 2, 3년 내 파이오니어들 엄청 많은 돈의 주인이 될 텐데 잘 지켜낼 수 있으려나. 청태엽 팡은 인류학을 전공한 사람이라고 어디 가서든지 자연스럽게 얘기하고 있고 지금 화폐혁명을 하고 있고 화폐혁명을 자기가 지금 하고 있다라는 생각. 뭐 인류 역사상 많은 혁명이 있었죠. 산업혁명도 있었고 IT혁명도 있었고 그런데 지금은 화폐혁명을 한다라는 인류학자다운 얘기를 한 거였죠. 니콜라스 저분은 그냥 기술자죠. 아니 뭐 기술자라 그러면 굉장히 폄하하는 것 같은데 어제인가요? 예, 어제 그제 이제 손흥민 축구가 있었잖아요. 뭐 축구는 감독들의 게임이다. 이제 그런 얘기가 다 있었는데 정말로 토트넘의 감독이 바뀌고 나니까 이제 뭐 여러 가지로 많이 바뀌었죠. 그런 것처럼 이 파이 네트워크는 청띠아 팡이 펼쳐가는 전술과 전략을 다 짜는 게임이고 그 게임에 이제 액션 플래닝을 하는 주장이 니콜라스죠. 포스테코글루가 이제 이 청띠아 팡이라 그러면은 손흥민은 이 니콜라스 박사죠. 지금 그렇게 되죠. 이게 이제 그 인류학이라는 게 뭐냐면요. 쉽게 얘기하면 이겁니다. 뭐 오늘 이렇게 신문에 나왔던데 화폐혁명이라는 걸 한다. 산업혁명도 아니고 농업혁명도 아니고 IT혁명도 아니고 화폐혁명을 한다. 인류학이라는 거는 이제 뭐냐면 지금 뭐 손흥민 선수가 이제 그 손흥민 선수의 토트넘하고 그 벌리하고 했죠. 여기 밑에 있는 게 토트넘 핫스퍼 홈페이지입니다. 토트넘 홈페이지에 올린 그 손흥민 선수의 활약은 60만 명이 봤어요. 그런데 게임에 진 벌리에서 올린 여기서는 172만 명이 봤어요. 이거 갖고 뭐 신문의 뉴스도 뭐 이렇게 나오던데 토트넘에 패배한 벌리의 역발상 손흥민 마케팅. 이거는 국뽕 같은 얘기고요. 내용을 제가 이거 보니까 이 벌리라는 축구팀이 1883년도에 생겨가지고 그리고 뭐 유튜브 같은 걸 해가지고 유튜브 구독자도 14만 명밖에 안 되는데 적장이지만 너무 훌륭하다 이래갖고 손흥민을 쓴 거예요. 우리도 굉장히 잘했는데 벌리가 게임을 잘했는데 단지 손흥민 같은 그런 결정권을 가진 선수가 없었다. 그래갖고 벌리 여기가 자기네 역사상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본 적이 없대요. 가장 많이 본 게 뭐 158만이었대나 148만이었대나 그런데 그냥 그걸 넘어가지고 172만 명이 현재 받고 토트넘 거는 별로 안 받잖아요. 이게 뭐냐면요. 이게 인류학이에요. 이게 사람의 감정이에요. 사람의 감정과 의식에 따라서 인간은 동물의 몸을 갖고 있지만 그런 자연적인 존재가 아니라 의식적인 존재잖아요. 인간의 의식과 감정을 가지고 해가지고 벌리가 아주 이번에 뭐 이 영상 하나로 아주 굉장히 많은 전 세계적인 팬을 얻었다고 해요. 이런 거는 역사적으로 2번 있대요. 저기 스페인에서 뭐 레알 마드리드인가 어디하고 호나우지유가 너무 잘해서 호나우딩요죠. 우리나라는 호나우딩요를 모델로 써가지고 한 적이 있다는데 사람 심리가 이런 거죠. 지금 이런 사회로 지금 세상이 막 바뀌어가고 있는 건데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은 이거보다 좀 이제 조금 심오한 얘기를 할 거예요. 그 화폐혁명 테마 자체가 아무튼 이 여인 덕에 우리가 다 잘 되는데 그 잘 되는 거를 잘 관리해야 되잖아요.
사람의 무게와 이제 시간, 뭐 예전에 인터스텔라라는 영화 보셨지만 시간이라는 건 중력에 따라 바뀌는 거잖아요. 보통 이제 비트코인 같은 거를 봐도 이렇게 뭐 제가 이제 파이코인 2, 3년 내에 있으면 부자 된다고, 2, 3년 내에 있으면 엄청나게 돈이 많은 사람이 될 거다. 길게 보면 더욱있죠. 똑같이 차트를 봐도요. 제가 증권회사에 있으면서 이렇게 최대 쭉 봐서 2018년부터 지금까지 한 6, 7년째를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있고요. 이게 최대로 보는 경우에 비트코인의 흐름은 이랬다라는 거죠. 사람의 무게, 그 사람의 무게와 몸무게가 아니고 생각의 무게, 저 사람 참 무게감 있네, 뭐 이런 거잖아요. 어떤 사람은 5년을 보죠. 그러니까 이렇게 최대를 보면 이렇고 5년을 보면 또 이렇게 보는 거죠. 5년을 보면 이렇게 보는 거고. 근데 어떤 사람은 또 1년만 이렇게 보는 경우도 있죠. 사람의 무게와 다 달라요. 형태가 달라요. 사람의 무게와 시간. 어떤 사람은 이렇게 월로 보고, 대부분 주식하고 코인하는 사람은 월은 보지도 않아요. 그냥 주나 일이나 시간으로 보죠. 그런 사람들 중에는 큰 부자 없어요. 한국의 부자들이 뭐 땅으로 부자가 됐건 뭐로 부자가 됐건 다 5년, 10년 넘어서 부자가 된 거지. 갑자기 부자 된 사람 자기 재산 지키는 거 봤나요? 그래서 이 사람의 무게와 시간이라는 게 있는데, 지금 이 파이 네트워크 이제 한 4년밖에 안 됐는데, 이제 한 4년, 5년밖에 안 됐는데, 안 한다, 짜증난다. 물론 저도 젊었을 땐 그랬었어요. 근데 그러지 마세요. 앞으로 2, 3년이면 이제 생기고 난 다음에 5년인데, 최소한 5년은 보셔야 돼요. 뭐든지, 사업을 하든지 뭐든지. 그래서 지금은 그냥 판이 어떻게 돌아가나 이렇게 쭉 보시고 그냥 하시면 되고요. 여기도 보세요. 파이네트워크 홈페이지 들어가면 The Future of Social Cryptocurrency in Web3 미래, 무엇의 미래? 사회적 암호화폐의 미래. 이 사람들 화폐혁명하고 있다 그랬잖아요. 사회적 암호화폐의 미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영역에서? 웹3 영역에서. 여기에 청띠아팡의 인류학의 개념이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 지금 굉장히 잘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엄청 잘하고 있어요. 가본 길을 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안 해본 일을 하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안 해본 일을 하는 거예요. 가령 이제 이게 지금 영상 보니까, 3일 만에 영상 보니까 이제 외국 사람들이 올린 거던데, 베트남이네요. 그러니까 베트남에서 이렇게 옷을 입고, 사람들은요, 이렇게, 한국은 이제 어느 정도 사람들이 의식 수준이 많이 발전했기 때문에 이렇게 파이 옷을 입고 이렇게 와와 하고 만나고 그러진 않죠. 그러니까 선진국이 될수록 돈에 대해서도 냉정하고 이렇게 사람들이 좀 냉정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감정적보다는 이성적에 가깝잖아요. 그러니까 베트남이나 이제 중국만 해도 이게 나쁘다라는 게 아니에요. 비트코인이 왜 올랐는지, 비트코인이라는 게 왜 저렇게 돈이 됐는지를 생각해 보면, 지금 비트코인이 가고자 하는 길, 비트코인이 처음에 그렸던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천재가 그렸던 세상과 니콜라스 부부가 이런 천재라기보다는 학자들이 만드는 세계가, 그 세계관이 다른 거예요. 어떤 의미에 의해서도 발전을 이룰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직접적으로 오프라인에서 만나서 이제 감각과 감정에 의해서도 그 의미가 강화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한 사람보다는 두 사람, 세 사람보다 네 사람, 이렇게 수많은 사람이 모여서 이게 중력이 생기게 되면 이것에 의해서 또 힘이 돼요. 중력에 의해서, 감정과 감각에 의해서, 어떤 의미에 의해서 세상은 만들어져 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중국에서도 이런 게 또 이제 강소송에서 이렇게 만나서 하고, 베트남에서도 이렇게 하고 하나 봐요. 한국도 작게는 이렇게 하지만 한국 사람들은 크게는 이렇게 못할 거예요. 좀 쑥스러워서.
나중에 잘 되고 나면 몰라도 그게 이제 산업 발전에 따라서 이제 사람들의 의식의 차이죠. 왜 인터스텔라라는 영화 아시잖아요. 인터스텔라라는 영화를 보면 가장 사람들이 이해하기 힘든 게 이제 이런 거죠. 이 아빠하고 딸이잖아요. 아빠하고 딸인데 아빠가 이제 우주로 갔다 오면서 아빠는 뭐 거진 늙지도 않았는데 이 딸이 그러니까 아빠는 딸보다 나이가 많다. 당연한 얘기잖아요. 그러나 이 말은 사실은 아니잖아요. 시간은 관계 속에서 존재하는 거지 시간 자체가 영원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이게 다 밝혀진 거잖아요. 과학적으로. 그래서 인터스텔라에서 중력이 무거울수록 시간은 늦게 가니까 중력이 가벼울수록 시간은 빨리 가고 그러니까 이 아빠는 블랙홀 쪽으로 갔다 왔으니까 시간이 늦게 가게 된 거죠. 블랙홀 쪽에 갔다 왔으니까. 그런데 딸은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서 딸의 나이가 더 많아져 버린 거죠. 그러니까 니콜라스 부부가 저 파이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어떤 사회적 관계, 사회적 암호화폐라는 소셜 크립토 커런시라는 거는 뭐냐면 그냥 암호화폐가 아니고 비트코인이나 뭐 이더리움이나 리플 같은 그런 암호화폐가 아니고 사회적 암호화폐라는 것은 인류학자 청태어 팡이 얘기하는 것처럼 의식과 문화에 달려 있다라는 거죠. 모두 다 암호화폐도. 그래서 생태계라는 말을 많이 하고 커뮤니티라는 말을 많이 하고 같이 참여해 달라는 말을 하고 그래서 지금 파이어 포럼 같은 거에서 참여하는데 거기서 이제 100분의 1 파이씩 서로 칭찬해주고 받고 칭찬해주고 받고 하는 그런 지금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2, 3년은 기다려 봐야 돼요. 로드맵 중요하지 않아요. 로드맵대로 회사 되는 회사 하나도 없어요. 그거는 인간의 욕망과 정말 다 생각일 뿐이지. 이런 거를 아는 사람들이 인류학자란 말이에요. 청태어 팡 같은 사람들이. 그런데 이제 이게 비트코인 같은 이제 비트코인 채굴 이렇게 하잖아요. 비트코인이 이제 다른 암호화폐의 대장인데 비트코인은 뭐냐면요. 자연의 전기 에너지를 질량화한 거예요. 이 질량은 시간과 관련이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자연의 전기 에너지를 질량화 시켜갖고 질량화가 됐으니까 이거는 물질화가 돼서 상품이 돼가지고 거래가 되고 있는 거고 이게 수요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가격이 많이 올라가는 거고 인류학적으로 청태어 팡이 비트코인을 보면 이렇게 본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자연의 전기 에너지를 쓴다라는 거 쓰는 코인이고 암호화폐고 반면에 자기네들은 파이 네트워크는 자연의 전기 에너지를 쓰는 게 아니다. 인간 고유의 의미와 의식의 문화적 에너지로 커뮤니티를 만들어가는 거다. 물론 비트코인 같은 게 어떻게 보면은 더 쉬워요. 왜 그러냐면 그거는 이런 개념을 공유하기가 굉장히 쉽잖아요. 그래서 그 무슨 교수인가 뭐 들어간 게 있기 때문에 하방은 닫혀 있고 상방은 열려 있다라는 그런 고전 물리학에 근거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양자 물리학과 상대성의 원리에 오게 되면 하방은 닫혀 있고 상방은 열려 있다라는 소리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왜 그러냐면 의미의 에너지, 의식의 에너지, 문화적 에너지니까 자연의 에너지가 아니고 그렇지만 의미와 의식과 문화적 에너지가 실질적인 어떤 힘으로 작용되기 위해서는 개념을 공유해야 되는 거죠. 개념을 같이 공유해서 지금은 아직 개념 공유가 안 됐기 때문에 상장이 되면 개념 공유는 당연히 되는데 이제 제 생각에는 뭐 내년에 상장할 것 같은데 상장 안 하면 바보죠, 바보. 내년에 상장할 것 같은데 개념이 공유가 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료 채굴인데도 여태까지는 무료 채굴은 돈이 안 됐는 줄 아는데 이 무료 채굴이 됐는데도 이게 막 10불, 100불, 1000불 가네. 주식이라는 게 뭐예요? 이게 주가가 올라간다라는 게 뭐예요? 이거를 뭐 나쁘게 얘기하면 인간의 광기지만 개념의 공유잖아요.
최근 뭐 미국 증권 시장이 엉망이지만 막 기술주가 막 올라간 게 뭐예요? 중독된 개념이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라는 개념이 이미 잡힌 거 아니에요. 파이네트워크는 지금 아무도 안 하던 공간전을 창조해서 핸드폰으로 채굴 한다는, 거기다가 핸드폰에 전기를 쓰는 것도 아닌 채굴이잖아요. 이건 세상에 없던 거예요. 이건 인류학자가 아니면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수학자나 물리학자가 생각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고요. 인류학자니까 생각한 거예요. 인간 고유의 의미와 의식의 문화적 에너지가 실질적인 힘으로 작용하려게 되면 사조와 풍조라는 생각의 조류와 사조 풍조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예전에 뭐 여러 가지로 뭐 누가 바람 잡으면 참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잖아요. 최근 한 10년간. 지나고 나면 사실이 아니었는데 그때는 그게 사실인 것처럼 여겨지는 게 있었잖아요. 사조 풍조. 그런데 지금 아직은 풍조는 오지도 않았고 생각의 흐름도 상장되기 전에는 오지 않아요. 그래서 상장을 안 한다. 등신이고 바보지. 그 사기고 상장을 안 한다는 자체가. 왜 그러냐면 전 세계적으로 해놓고서 지들끼리 뭐 이렇게 1억 명이 모여서 뭐 한다? 그게 말이 돼요? 그게 무슨 암호화폐, 화폐혁명이에요. 산업혁명, 농업혁명. 그러니까 상장은 반드시 하는데 내년은 해야지 이런 자연적인 흐름과 의식의 흐름이 맞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고요. 그래서 파이네트워크, 아까 제가 인터스텔라를 왜 말씀드렸냐면요. 이게 시간이라는 것이 중력에 따라서 다르잖아요. 태양은 지구보다 중력이 세잖아요. 훨씬 크니까. 그러니까 태양에서는 지구가 시간이 늦게 가죠. 훨씬 더. 지구는 좀 빨리 가고. 블랙홀은 중력이 뭐 이빠이 있으니까 블랙홀 쪽으로 가까이 갈수록 시간은 늦게 가는 거죠. 그렇게 되는 것처럼 이 중력과 시간의 관계라는 게 있는데 파이네트워크는 질량에 따른 시간의 변화, 그 질량을 사람의 질량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뭐 10,000명 되고 10만 명 되고 100만 명 되고 이렇게 돼서 이제 1억 명 넘게 되고 나면은 지금 0.1 좀 낮아지고 여기서 좀 변화를 줬죠. 파이네트워크는 질량에 따라서 시간의 변화를 줬어요. 시간당 얼마 이렇게 질량에 따라서 시간이 바뀐다라는 개념이 인류학자답게 채굴 마이닝 베이징 레이트에도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기여하는 데 따라 주겠다. 인류학자 보상 체계 자체가 아까 벌리라는 축구 클럽이 상대방 적장에 자기네들을 파괴시킨 적장의 사진을 걸어가지고 저렇게 대박 히트를 친 것처럼 이제는 세상이 바뀌어가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의식과 감정을 적장 칭찬하는데도 쓰는 거죠. 저 방송 들어보면 우리가 잘했다. 근데 단지 저런 킬러가 없었다. 이제 우리 저런 킬러 키우면 된다. 축구팀 지금 프리미어 축구팀 중에 가장 젊은 팀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생각을 나와 남의 영역을 넘어선 게 벌리의 이번에 작전이었지.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사람과 사람이라는 네트워크 공간에서의 질량에 따라서 시간당 보상률을 바꾸는 이런 정책을 쓰고 있는 거는 정말로 이거는 인류학자다운 것이다. 반면에 비트코인은 질량에 따라서 이 블럭과 블락이라는 이 블럭이 만들어질 때마다 반감기가 오는 거죠. 그래서 블럭이 딱 차게 되면 비트코인 채굴은 끝나는 거죠. 그런데 이거는 사토시 나카모토가 왜 이렇게 생각했는지는 모르지만 수요와 공급 때문에 이렇게 생각을 하겠지만 이렇게 자연계에 이렇게 제한되어 있는 게 있나요? 자연계에 공급이 제한되는 게 있냐고요. 공급이 제한된다고 해서 무한정 가격이 올라가나요? 비트코인 채굴 끝나면 100만 불, 1000만 불 간다는 말이 사실일까요? 인류학적 관점에서는 그런 게 없어요. 공급이 제한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큰 우주의 흐름에 비트코인은 맞지 않아요. 그래서 앞으로 한 2050년도, 2040년도까지 앞으로는 굉장히 좋은, 앞으로는
뭐 가격이 10만 불도 갈 수 있겠고 100만 불도 갈 수 있겠지만 앞으로도 그럴 것이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한때 반짝이다가 유행이 끝나는 확률이 높아요. 앞으로 10년, 20년은 괜찮기를 저도 바래요. 40년까지는 괜찮기를 바래요. 이런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뭐 세상은 다 변하는 거잖아요. 파이코인 IOU 가격도 43불로 뭐 다시 원래 이제 20 몇 불 하다가 40 몇 불로 올라왔다 60불 갔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뭐 어제 일주일 전에 어떻다 이렇게 보지 마시고 중력 있는 사람이 되세요. 시간 늦게 가요. 뭐 그 사람들한테는 2, 3년이 잠깐이에요. 잠깐이죠. 저도 생각해 보면 2, 3년 전에 끙끙대던 문제 지금도 안 풀린 거 있어요. 근데 뭐 잠깐이죠. 생각해 보면 10살 때 문제가 지금도 안 풀린 게 있어요. 그러니까 10살 때 가졌던 문제가 지금도 문제예요. 푸는 방법을 모르면 계속 갖고 있잖아요. 풀어야죠. 그래서 시간이라는 것은 상대적인 개념이다. 누구나 다 아는 거지만. 그래서 파이코인 전혀 걱정할 필요 없다. 정말 편하게 지내고 단지 이거 갖고 자꾸 지금 돈 만들려고 그러지 마라. 이거 없을 때는 어떻게 살았는데? 나 이거 없어도 잘 살았잖아. 그렇게 사셔야지 이거를 막 어떻게 해서 돈 만들려고 그런 사람하고 친하게 지내지 마시라고 제가 친한 사장님한테 얘기했어요.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